성주군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소성리 주민들은 남북평화협정이 가시화되는데 왜 사드가 필요한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검찰에서 2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 포항 영일만항이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시군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 농촌의 인력난을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25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 강한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한결 포근하다죠? 네, 오늘 출근길은 다소 쌀쌀하지만 공기가 깨끗하고 낮 기온도 20도 웃돌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 된다고 하는데요.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흐린 하늘은 모두 지나가고 오늘은 맑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부터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 6도, 안동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떨어져 출근길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21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20도를 웃돌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15도가 넘는 큰 일교차에는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기온과 함께 오늘 공기질도 깨끗한데요.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순환도 원활해서 청정한 공기가 예상되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 마스크 없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햇살과 함께 낮 기온이 점점 오름세를 보이면서 따뜻한 봄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성주군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됩니다. 최근 사드 기지로 공사용 차량이 반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 반대단체 회원들이 충돌하면서 수십 명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대거 배치되면서 사드 기지 앞은 1년 전보다 더 삼엄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드 기지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경찰 버스가 차벽을 치듯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드 기지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인 진박교 앞입니다.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항상 이곳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곤 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이곳을 포위하듯 하루 종일 막고 있습니다. 사드 기지 안으로 공사용 차량 출입이 시작되면서 경찰 천여 명이 밤낮으로 기지 앞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국방부는 군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자재와 공사를 할 노동자들을 실은 차였다며 사드 장비와 관련한 공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사드 못 받기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격렬한 충돌까지 감수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평화협정 이후에 유명무실해지는 사드를 평화협정 전에 사드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공사를 미군 생활을 안정시키는 거 아니냐, 이것이 저희들이 의심하는 바죠. 국방부는 이번 공사에 석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저항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사드 발사대가 배치된 지 1년이 되는 오늘 마을회관 앞과 청와대에서 동시에 항의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어제 20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강도 높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제 아침 9시 30분에 검찰에 출두한 박 전 행장은 어제 새벽 6시에 귀가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박 전 행장이 조사를 받았던 검찰 특수부 조사실입니다. 검찰은 박 전 행장을 상대로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20시간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채용 비리 30여 건 가운데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은 불과 10건쯤입니다. 청탁을 받고 점수 조작 같은 불법 행위를 했는지 추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박 전 행장 운전기사 자녀 채용과 대구 병원 경영자 자녀를 보훈 대상자로 둔갑시켜 채용한 과정에서 불법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금고 유치를 대가로 공무원 자녀를 채용한 부분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일명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용도로 쓴 것을 찾아야 하는데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고된 상태에서 늦게 이뤄지다 보니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슬그머니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박 전 행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무리한 공천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바라보는 당 안팎의 평가입니다. 초선 의원이나 최근 당협위원장이 바뀐 곳에서 공천 잡음은 더 심합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공천 발표가 시작된 뒤 매일같이 불공정 공천을 성토하는 농성장이 돼버렸습니다. 경주와 경산, 의성, 영주, 청송, 김천 등에서 공천 탈락 후보 지지자들이 몰려 상복을 입는가 하면 단식까지 하며 불공정한 공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한미를 느끼고 있고, 공천 초기엔 삼선 단체장 경선 배제가 갈등의 원인이었지만 막바지로 갈수록 불공정한 경선 과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청송 심상박 후보와 군위 장욱 후보 등은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경선 불참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당협위원장이 초선 의원이거나 최근 당협위원장이 교체된 곳입니다. 신규 당협위원장들이 기존 이제 몸집도 풀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말랑말랑한 이제 신참을 자기 밑에 서가지고 2년 뒤에 자기 구도를 만들겠다고 그냥. 대구에서도 초선 의원이 있는 동구와 남구, 달성군에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상향식 공천 대신 당협위원장 책임 공천을 강조하면서 신임 당협위원장의 자기 사람 심기에 따른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논란이 거듭되던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청장 경선 방식을 중앙당에서 결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 동구청장 후보를 권기일, 백이철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 2일 이틀간 일반인 여론조사 100%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신인인 백이철 후보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장 공천은 권기일 후보 단수 추천에서 경선으로 번복되면서 권기일 후보가 불참을 선언했고 백이철 후보로 확정됐다가 다시 경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 경북 동해안에서는 포항 영일만항이 남북 경제 협력의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북한 나진항에서 유연탄을 실은 화물선이 포항 신항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2014년에 이루어진 나진포항 간 화물선 시범 운송 장면인데 정부는 왜 나진아산 프로젝트의 시범 운송 사업지로 포항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북한에서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컨테이너 항구가 포항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포항은 러시아와 북한을 통해 들어오는 석탄과 유연탄 등 천연자원의 소비처이기도 합니다. 즉 남북 경협이 추진돼 포항 영일만항에서 북한 나진항, 러시아 자루비노항으로 있는 항로가 개설된다면 포항이 북한 러시아 무역의 중심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 나진항을 통해서 그 백산수나 농산물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극동 러시아의 자원도 나진항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북 삼성의 중심 도시인 훈춘에서 북한 나진까지는 93km밖에 되지 않아 2015년 훈춘에 들어선 포스코 현대 물류단지를 통하면 중국 동북 삼성에서 나오는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포항이 유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같이 협력을 통해서 북한도 이 동북아 지역의 경제 발전에 더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또 영일만항 배후단지의 냉동 냉장 창고를 활용해
사과와 복숭아 등 지역 신선식품을 수출하고 명태와 오징어 등 중국과 러시아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이른바 콜드체인 중심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방 항로가 개설되면 영일만한 물동량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물동량 증가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나진에서 포항 영일만 항을 잇는 크루즈 여객선을 운항하면 중국 관광객의 포항 경주 유치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는 분명 포항 영일만 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포항 영일만 항이 부산과 울산 등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해 기준 농가 인구의 42.5%가 65세 이상이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세에 달하는 등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양군과 청송 등 전국 31개 농촌 시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 인력난을 메우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17,000여 명의 영양군에서도 두메산골인 청기면 행화리, 고추 비닐하우스에서 잡초 방제를 위한 비닐 씌우기가 한창인데 큰 눈망울을 가진 이국적인 모습의 일꾼들이 많습니다. 3개월의 단기 취업 비자로 온 베트남인들로 영양군은 첫 해인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린 5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상반기 고용했고 수학철인 하반기에는 150명이 입국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영양군에는 노령화가 심하기 때문에 일꾼을 구할 수가 없어요. 4명 데리고 있지만 상당히 유념하게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만족도도 큽니다. 숙소와 식사는 농가가 제공하고 최저임금에 맞춰 한 달 169만 원을 받습니다. 현지보다 높은 급여에 단순 작업 위주라 재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Mà thấy kỹ thuật nông nghiệp ở đây rất là tốt cho nên qua đây học thêm và ở tới gia đình rất tốt như một người nh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돕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가 언어가 안 통해서 그분들 원하시는 거이나 농가주에서 요구하는 거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국으로 출국할 때 그 편도 항공료를 지원하고 또 농가에는 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산재 보험료 지원과 그 통역은 또 숙련되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취업 비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법무부 등과 협의하는 한편 500여 명의 고정적인 인력풀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농번기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경상북도가 일손 돕기 인력을 집중 투입합니다. 경상북도는 경산을 비롯한 8개 시군에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3,600여 농가에 일손 돕기 인력 4만 3천 명을 지원합니다. 일손과 일자리를 희망하는 농가와 구직자는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촌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4월에서 6월 사이,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영양군을 비롯한 5개 시군에서 외국인 170여 명을 고용해 인력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환경오염 신고 건수가 6천 건을 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환경오염 신고는 6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대기오염 신고가 2,1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쓰레기 투기와 같은 폐기물 신고는 1,500여 건, 수질오염 신고 180여 건 순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신고된 사례 가운데 660여 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고 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2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대구는 늘고 경북은 줄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1분기 대구 수출은 15.8% 늘고 경북은 5.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은 11.1% 늘었고 제2 수출품인 직물도 2.9% 늘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경북 수출은 무선통신기기 20.4% 감소, 평판 디스플레이 42.4% 감소를 비롯해 주력 품목 수출이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대구시 동구 동대구 세무서 앞 삼거리에서 택시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승객 등 5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라며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상주를 상대로 오늘 홈에서 승리를 노립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2018 KB 하나은행 K리그1 9라운드에서 대구는 역대 상대 전적 7승 6무 1패, 대구의 홈에서는 4승 3무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상대인 상주를 상대로 승리와 함께 팀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구FC는 부상으로 빠진 외국인 공격수와 퇴장으로 오늘 출전이 불가능한 김경준, 정치인을 대신해 전현철과 정승원, 김대원 등 젊은 공격 자원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경산의 화장품 제조업체 특화단지가 조성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북도 개발공사를 통해 경산시 지식서비스연구단지 14만 9천 제곱미터터에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공사는 오는 8월에 시작해 2020년 완공될 계획입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 20곳을 유치하고 기업의 시제품 생산에서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도 건립합니다. 오는 2021년 대구시 북구 연경지구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문을 엽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북구 연경동에 2021년 3월 가칭 연경지구 2초등학교와 연경지구 2유치원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는 31개 학급, 유치원은 10개 학급 규모로 설립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2020년 이 지역에 공동주택 입주가 몰리고 대구 4차 순환도로가 개설되면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 대구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시민체육관을 비롯한 대구 8곳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만 60세 이상 1,500여 명의 어르신이 게이트볼과 파크골프, 정구와 탁구 등 10개 종목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 최고령 선수는 게이트볼에 참가하는 92살 이금주 선수고 남자 중에서는 구학기공에 참가하는 91살 홍태영 선수의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어제 흐린 하늘은 모두 지나가고 오늘은 맑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부터 햇살이 비추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 6도, 안동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떨어져 출근길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대구, 안동 모두 21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20도를 웃돌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15도가 넘는 큰 일교차에는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온화해지는 날씨 속에 오늘 공기질도 깨끗한데요.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순환도 원활해서 청정한 공기가 예상되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 마스크 없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6도, 고령 4도로 어제보다 낮고 출근길 서늘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고령 모두 21도로 점점 포근하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3도, 구미 5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과 구미 21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3도, 봉화 0도로 아침에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1도, 봉화 19도로 20도 안팎 기온 보이겠습니다. 경주 현재 기온 4도, 낮 기온 1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강한 바람과 함께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햇살과 함께 낮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따뜻한 봄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